지금부터 회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체라는 거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평면 도형이 축으로 인해서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뜻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축으로 삼각형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각으로 붙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겠죠. 이게 평면 도형이잖아. 그 평면 도형이 회전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평면 도형이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의 입체 도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있어요. 원뿔이 있고요. 그리고 원뿔대, 마지막으로 구가 있어요.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면요.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걸 우리는 원뿔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회전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 도형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돌려주면은 이러한 원기둥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한 번 더. 자, 회전축이 있었을 때 이번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을 대칭 이동. 이게 선대칭 도형이죠. 그리고 회전.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와요? 원뿔대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원이라고 하죠. 반원을 회전하면 이러한 구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뿔이 나올 때는 어떤 도형을 회전했냐면 직각삼각형을 회전했을 때 원뿔이 나왔고요. 직사각형을 회전했을 때 원기둥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을 회전했을 때 원뿔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원을 회전했을 때는 구가 나온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회전체에 대한 용어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이렇게 선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선 하나가 보이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갔어. 바다를 갔을 때 와, 지평선이다 라고 하는데 그 지평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선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원뿔에서 이렇게 갖다 그어도 이걸 우리는 모선이라고 하겠죠. 또 이렇게 옆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옆면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옆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한다. 여기도 옆에 이렇게 휘감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옆면이 있을 거고 구는 옆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밑면이라고 하겠죠.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고 그 2개가 전부 합동이 되겠다. 맞아요? 원뿔대도 밑면이 2개가 있는데 합동은 아니죠. 구는 밑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알아볼 거냐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들이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회전축에 수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회전축이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선을 내가 옆으로 딱 쳐버리면은 이게 수직인 거죠. 다시 회전축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쳐버려. 그럼 이걸 우린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수직으로 옆으로 쳐버렸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 거야? 당연히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원뿔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내가 막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들이 무조건 원은 맞지만 그 원들이 전부 다 합동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전부 다 크기가 다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작겠죠. 그럼 이런 게 비슷한 게 원뿔대도 그렇고 구도 그렇지. 자, 원뿔대를 내가 옆으로 막 잘라요. 그러면 무조건 단면이 무슨 모양이 나올 거야? 그렇죠. 상상이 될 거야. 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얘도 올라가면서 자르면은 분명히 작은 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전부 합동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구도 마찬가지.
9도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분명히 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이 항상 합동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남았네. 기둥이 남았죠. 자, 기둥도 옆으로 막 쳐버리면은 뭐가 나와요? 단면이 원이 나오겠죠. 자, 이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서 쳐도 위쪽에서 쳐도 전부 다 밑면과 합동이 될 거예요. 이 친구만 계속 합동인 모형이 단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을 보려고 합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자, 아까처럼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건 이렇게. 이해돼요? 회전축을 진짜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도 회전축을 포함해서 내가 자르면은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잘려요? 자,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이 됩니다. 자, 이해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려.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잘라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한 번 더 잘라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즉,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은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회전체를 만들기 바로 직전 선대칭 도형을 그렸을 때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자를수록 그 단면들은 전부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의 도형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선대칭 도형이 될 것이면서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합동. 이 두 가지가 전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뿔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무슨 도형이 나왔어요?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어떤 도형이 나왔어요? 직사각형. 세 번째, 원뿔대는 등변 사다리꼴. 마지막으로 9는 원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전체에 대한 성질들과 정말 회전체의 기본 도형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회전체들은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서 상상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회전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봐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대칭 도형을 만들었죠. 선대칭 도형을 만들고 나서 각 점들, 그 꼭지점들을 연결을 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회전체를 상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회전체 같은 경우는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